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은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가장 아끼고 즐겨 연주하는 곡인데요. 네. 저뿐 아니라 많은 피아니스트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였던 이 주인공은 39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1편의 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피아니스트는 좋겠어요. 이렇게 녹톤이 많아서. 얼마나 연주할 곡이 많을까. 그렇죠. 예.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피아노로 쓴 자전적 서정시 쇼팽의 녹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팽은 오랜 시간 녹턴을 작곡했죠. 네, 쇼팽은 일단 주로 피아노 곡만 작곡했던 걸로 유명하죠. 네. 200여 곡 정도를 작곡했는데 거의 다 피아노 곡이에요. 다른 악기가 포함된 곡은 뭐 3, 4개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피아노에 집중한 쇼팽은 아일랜드의 작곡가면서 피아니스트였던 존 필드가 작곡한 녹턴, 야상곡인데에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녹턴을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쇼팽의 녹턴이 이전의 작품과 다른 점은 쇼팽 특유의 자기 성찰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새롭고 신비로운 감정을 음악으로 풍부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각 녹턴의 길이도 그리 길지 않아서 청중의 내면에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피아노로 쓴 자전적 서정시 쇼팽의 녹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피아노로 자리를 옮겨서 피아니스트가 3곡의 녹턴을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곡은 뭡니까? 네,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녹턴 13번 C 단조, 작품 번호 48의 1번인데요. 네, C 단조입니다. 왠지 벌써 막 쇼팽의 슬픈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곡은 쇼팽이 31살 때인 1841년에 작곡한 작품인데 작곡가로서 깊어지고 원숙해진 시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주 많은 작품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녹턴 13번은 좀 전에 이제 음악으로 살짝 여러분들이 들으신 곡인데 아주 깊은 우울, 즉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듯한 그런 작곡가의 우울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이 곡이 완성될 때 쇼팽과 상드가 마요르카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프랑스 노앙, 즉 상드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으로 거처로 옮긴 시기였는데 상드 집에서 요양하면서 쇼팽이 녹턴 13번과 14번 그리고 판타지 등 여러 명곡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노항에서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좀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또 이 쇼팽과 상드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면서 쇼팽이 이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이 음악은 이 왼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왼손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쇼팽의 슬픈 감성, 어떤 선율적인 거를 사실 느낄 수 있는데 오른손이 그 위에 얹혀지면서 마치 대화를 하듯 문답하듯 시작을 해요.
어떤 운명적인 비극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밀려드는 슬픔을 이야기해도 굉장히 서사적이고 양손이 이렇게 함께 강한 멜로디를 만들면서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마치 그때 우리가 좋았지 이런 아름다운 추억 혹은 안온한 날들을 상상하듯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로 갑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음악이 진행이 되면서 마치 이 주인공이 나의 비극은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눈물을 뿌리면서 마치 건반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아주 절정으로 네, 음악이 진행이 되죠.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비극적 주인공이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음악입니다. 너무도 무겁게 이제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멋진 곡 오늘 누구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쇼팽 녹턴 하면 네. 가장 먼저 알투르 루빈스타인이 떠오르는데요. 아주 담백한 터치 그리고 또 정갈한 분위기 그리고 가장 쇼팽의 감성을 잘 전달한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인 이 루빈스타인이 20세기 초반부터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죠. 그리고 1930년 그리고 1949년에서 50년 또 1965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녹턴을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1965년에 녹음한 버전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팽 녹턴 13번 C단조 작품으로 48의 1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13번 C단조 작품으로 48의 1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058님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팽의 녹턴이군요. 귀 쫑긋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백지윤님 자기 성찰 거기에 깊이가 있던 이유가 있었군요. 김소영님 두 분의 대화로 설명을 들으니 더 잘 느껴지네요. 장용우님 봄 어둑함이 개이지 않아서 오늘 새벽 들었던 곡인데 라디오를 통해 또 들으니 감동입니다. 게다가 루빈스타인의 연주로 새벽에 들었는데 오늘 다시 오전에 들을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쇼팽의 녹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녹턴은 녹턴 15번 F단조 작품 55의 1번입니다. 이 작품은 1843년에 작곡이 되었는데 이 곡을 작곡하기 직전인 1842년 쇼팽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시간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제자였던 제인 스털링. 그리고 쇼팽은 이 녹턴 15번과 16번을 제인 스털링에게 헌정하게 되는데요. 제인 스털링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조르주 상드, 쇼팽이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던 조르주 상드와 동갑으로 쇼팽보다 6살 위였는데 그녀는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굉장히 부유했고 또 아주 아름다운 미모로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고 숱한 남성들에게 정말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남성들의 청혼을 거절하고 쇼팽의 말년까지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워낙 쇼팽이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유명했지만 제인 스털링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적이었고 또 다른 충격은 이 녹턴 15번과 16번을 그녀에게 헌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녹턴 15번은 F 마이너로 쓰여졌는데요. 네. A, B, A 즉 아주 전형적인 세 도막 형식으로 첫 마디에 조금 아까 들으셨던 13번과 같이 무거운 진중한 그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4분음표의 왼손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F단조로 시작이 되는데 이 오른손의 멜로디에는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량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죠. 네. 하지만 중간에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마치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참았든 이렇게 말을 쏟아내듯 거침없이 진행이 되죠.
이 작품이 완성된 후 7년 뒤 쇼팽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죄인 스텔링이 장례병을 모두 내고 이렇게 모든 절차를 주관해 나가는데 아마도 이겨내야 할 슬픔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녹턴 15번이 이렇게 구슬픈 감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군요. 이 곡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멜랑콜리하고 마치 일기장을 남몰래 꺼내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일기장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독백 같은 느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쇼팽의 녹턴 15번 F단조 작품으로 55의 1 아르투르 루빈스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15번 F단조 작품으로 55의 1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쇼팽의 녹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작품일지 또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녹턴 20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유작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녹턴이기도 한데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들으시고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우선 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앞에 두 곡이 쇼팽 30대 초반에 작곡이 되었다면 이 곡은 녹턴 19번 작품 72번과 마찬가지로 쇼팽이 20살 때 다소 어릴 때 작곡한 작품인데 그때 발표가 되지 않았고 쇼팽 사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녹턴 20번은 다른 악기로 편곡이 되어서 자주 또 앙콜로도 연주되는 명곡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멜로디가 처음에 인트로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주목, 조용하게 어텐션을 잡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당시 쇼팽이 20살, 1833년에 고국 폴란드를 떠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도착해서 이 자신의 조국을 그리워하는 담아서 작곡된 곡인데 네, 특별히 고국에 있었던 누나 루드비카 쇼팽에게 편지와 함께 이 작품을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쇼팽 생전에 발표되지 않았다가 1895년에 출판이 되는데 음악은 좀 아까 15번과 같이 3부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쇼팽이 담았던 그 그리움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왼손은 10도를 넘나들게 진행이 됩니다. 이 위에 오른손의 멜로디가 이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강한 폴테가 아닌데 굉장히 피아노, 여린 사운드로 긴장감을 자신의 아주 강렬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죠. 그러다가 독백하듯 또 루바토 리듬도 등장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아르페지오로 마무리하면서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이렇듯 슬픔과 행복, 그리움, 애틋함이 교차하는 이런 감정들을 작품에서 마음껏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번과 15번은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연주를 우리가 들었는데 루빈스타인이 20번도 연주를 했나요? 네. 연주하지 않았고 19번까지만 연주를 해서 예. 오늘은 또 다른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이 전곡 사이클에 집중했던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쇼팽, 녹턴 전곡을 연주한 걸로 감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과 소개 고맙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EBS 봄 개편을 맞아서 오늘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1년 7월 13일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소개해 주셨던 게 생생한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매주 화요일 날 있었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청취자분들, 또 저희 채널 소소한 클래식의 구독자님들, 또 너무 훌륭하게 또 즐겁게 이렇게 진행을 맡아주신 정경 진행장님, 그리고 PD님, 작가님, 감독님, 홀 팀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경의 11시 클래식 정말 많은 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방송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11시에 만나서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김윤경의 소소한 클래식으로 오시면 또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잊지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